명절날 저는 전을 부치다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고 저는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뒷골을 잡으며 쓰러지려는 시어머니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지난 5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하려니 눈물이 먼저 앞서지만 오늘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저는 명절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시댁은 대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이모님, 고모님들까지 모두 모여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즐거운 풍경일 것 같다고요? 아니요.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밤새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일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집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고 저는 늘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명절을 맞았고 불과 3개월 전에 둘째를 낳았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은 몸으로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 앞에서 버텨내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아픈 허리를 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이야?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꾹 눌러 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허리가 좀 아파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습니다. 그까짓 것 좀 했다고 아프다고. 나도 이 늙은 몸으로 다 하는데 나 때는 이거보다 더 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전통은 지켜야 하는 거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하는 거지. 넌 복 받은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복 받은 줄 알라고요? 매년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작 이것 가지고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성균관에서도 차례상 간소화하잖아요. 저희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1년에 겨우 3번. 명절날과 시아버지 제사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전통을 감히 내가 바꾸겠다는 거냐? 그 순간 5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전통 따지실 거면 결혼할 때 집부터 해주셨어야죠. 저 5년 동안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면서 명절마다 허리 끊어지게 일했어요. 전통대로라면 여자는 밖에 못 나가고 집안일만 했겠죠. 그럼 저도 당장 일 그만두고 대출은 남편 혼자 갚으라고 할까요? 거실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제 눈치를 보며 숨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 주제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감히.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며느리답게 시키는 대로 하죠. 당장 나가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데리고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뒷골을 잡으며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 얘 좀 봐라. 아이고 어디서 저런 애가 다 있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용히 저희가 있는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저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앞으로 차례상 간소화 안 하면 난 명절도 제사도 참석 안 할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그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그동안 잔소리 들으며 음식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이제는 동서 덕분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나도 앞으로는 간소화 안 하면 안 갈 거야.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와서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편이야? 내 편이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내 마누라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애를 감싸고 돌아. 당장 저 애들 버리고 와.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받아봐. 엄마가 좀 진정하신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날 나한테 한 말 정말이었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라. 앞으로는 명절에 시댁에 안 오겠다고. 너 때문에. 너 정말 대단한 애다. 그 말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의 반란이 시댁의 전통에 균열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반란은 시댁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사촌 형수님들에게서도 응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들 저와 형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며 앞으로는 명절을 간소하게 지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여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집안 전통을 바꾸려 들어. 너희들이 명절에 안 오면 나 혼자서라도 다 할 거야. 시어머니의 고집의 가족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의 고모님들은 형님이 너무 고집이 세다. 고맙게도 고모님들은 저희 편을 들었고 이모님들은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 한다. 이모님들은 그렇게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시댁은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것을 터뜨려냈고 그 결과로 얻은 자유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갈지 말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언니 정말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깜짝 놀라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적으로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에는 남편의 형님과 시누이들만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동서, 엄마가 우리들한테는 미안하다고는 말 못하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도 이제야 깨달으신 것 같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제 손보다 훨씬 작고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은 엄마도 용기를 낸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을 위한 명절 전통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 시댁에 올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명절 당일에는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렴. 음식은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시켜 먹자. 내가 이제 늙어서 힘들어서.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이해했으며 이제는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시댁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고 시누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시누이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젊은 시절 제사와 명절 음식 준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남편의 할머니는 매우 완고하고 깐깐한 분이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오직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할머니는 당신이 아프실 때조차도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다그치셨답니다. 내가 죽어도 음식은 해야 한다. 고 말하실 정도로 전통에 집착하셨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명절 전통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듣고 있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무심했다. 당신에게도, 엄마에게도.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하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게 다라고 생각했지. 그게 내 잘못이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힘들었던 시간들 이제는 저희가 함께 갚아나갈게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완고하게 전통을 고집했는지,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참아왔는지 알게 되자 그녀에 대한 제 마음속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명절,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모두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모두 맛있었지만 예전처럼 힘든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서 와라, 내 강아지들. 이라고 외치셨습니다. 형님과 사촌 형수님들도 모두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명절 내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느껴왔던 긴장감과 부담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명절이 끝난 밤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얘야, 그날 너한테 소리를 질러서 미안하다. 내가 한 말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늙어서도 나밖에 몰랐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현명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과거에 거칠고 딱딱했던 손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끔찍한 전통에 갇혀 있었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자유로워졌어.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싸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님은 용기를 얻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고 시누이들도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제가 내렸던 작은 용기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가족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은 명절을 가장 기다리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되면 할머니 댁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명절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야.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새로운 전통이란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행복한 명절의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커서도 이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때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그 답을 찾아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이제 저에게 부담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전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간 후 수많은 며느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며느리들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덕분에 시댁과 갈등을 해결했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내렸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남았습니다. 저는 왜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제 목소리를 냈다면 시어머니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 가족은 더 일찍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전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폭력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전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